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삶 사는 법 꽃님TV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집안에 물건을 뺄셈하고 50대가 되면 뺄셈을 하고 하는 거를 제가 책들이나 또 오늘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쌤입니다. 부제로는 이것만 알아도 50 이후의 삶은 풍요로워진다. 책 읽는 책돌이. 저자는 이노우에 가지코라는 일본 여성분이신데요. 미국 UC 캘리포니아에서 영양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대학에서 수학을 양성했다. 신발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명하신 분들의 건강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 해주셨고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50 중반부터 어머니 간병을 계기로 노인 돌봄에 관심을 갖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본격 활동을 나서기 시작했다. 현재는 시니어 세대들에게 일상을 즐기고 건강하고 알찬 삶을 영위하는 법을 전수하면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말 50부터는 버릴 것과 살릴 것만 구분하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제부터는 체력도 열정도 꺾어지기 시작한다. 젊다고 자신했던 몸은 서서히 배신을 시작하고 의리와 우정으로 충천했던 친구들도 예전 같지 않다. 이제 뛰어오느라 가쁜 호흡을 가다듬으며 앞으로의 장기전에 버틸 수 있는 힘을 비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사용하지도 않는 공간,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들, 쌓아두기만 하고 버리지 못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면 인생은 한결 홀가분해진다. 사지 않아도 될 것을 사지 않고 모으지 않아도 될 것을 모으지 않으면 일상은 덜 너저분해진다. 바야흐로 뺄셈의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해야 될 때이다. 비단 물건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듯해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껍데기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왔는가. 마음에도 머리에도 인간관계에도 쓸모없는 일, 그리고 성가신 일에 휘말려 감정을 허비하고 쓸데없는 점과 상처를 끌어안고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에 휘둘리며 좌지우지 된다면 어른으로서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정말 필요한 물건에만 둘러싸여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인생을 즐겁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다. 물건과의 관계와 미련을 뺄셈했다면 이제부터 부지런히 덧셈을 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나만을 위한 시간, 나의 마음을 돌볼 여유, 그리고 나의 두 번째 커리어를 위한 노력이다. 살아보니 50세가 참 좋은 출발점인 이유가 있다.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는 하지만 서서히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의무와 책임과 당위가 빠져나간다. 그런데도 앞으로 살아야 될 세월은 장구하다. 이 빈틈을 무엇으로 채울지 열심히 궁리하지 않으면 자칫 아무 생각 없이 두 번째 소중한 인생 기회를 놓치고 만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공간, 물건, 일상의 살림살이를 뺄셈함으로써 심플하게 만드는 법, 그리고 시간과 관계를 정돈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서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덧셈하는 법을 소개할 것이다. 이 책을 한번 쑥 봤는데요. 필자가 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뺄셈하는 것,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는 이 마음을 덧셈하는 법, 자신의 마음을 챙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후반부의 마음을 챙기는 그쪽 부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미니멀 라이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나이를 먹으면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고 말한다.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내가 어떻게 체감하느냐에 따라 시간의 효용 가치는 달라진다. 나는 젊어서의 시간이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경험의 차원이 훨씬 다채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좌절하고 도전하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시간의 체감 효과는 증폭된다. 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나면 반복적이고 변화없는 생활이 지속되기 쉽다. 색다른 경험을 할 일도 줄어들고 도전이나 변화도 적다 보니 하루하루는 지루하기 그지없는 듯 여겨지지만 그것이 중첩되면 훌쩍 시간이 흘러버리고 만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가장 한정된 자원이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다. 이 한정된 자원을 알뜰하게 쓸지 고민하지 않으면 TV 앞에서 남은 30년, 아니 50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 언제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만족스러운 일상이 되려면 현재를 가장 알차게 보내는 방법은 죽기 전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일을 매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바로 뭐뭐 때문이라는 핑계 탓이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잘 몰라서, 해본 적이 없어서,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또 하나의 이유는 계획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획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자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현재의 일상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싶지 않다면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최상의 비결은 시간 계획을 알차게 세우는 것이다. 인생의 전반전은 누군가가 시켜서 무언가를 해야 했던 일상의 연속이었다. 공부든 일이든 시키는 대로 잘하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고 주변의 평가도 흡족해진다. 그 결과 돈이나 사회적 인정 같은 보상도 받았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은 비유하자면 모두가 맨몸으로 뛰어드는 백병전과도 같다. 뭘 하기로 마음 먹었냐에 따라 많은 걸 해내는 사람과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죽이는 사람으로 확연히 나뉜다. 돈이 많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처해진 조건이라는 계급장은 이 상황에선 먹히지 않는다. 온전히 나 자신과 씨름하면서 나오는 실력과 패기만이 이 장면에서의 진짜 실력이 된다. 나이가 들어보니 나와의 데이트가 제일 달콤하다. 수많은 오해와 배신, 서운함과 기대의 회오리를 지나고 보니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되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마흔 즈음부터 부쩍 느낀 깨달음은 바깥 세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것과 때로 나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이다. 정크도 있는데도 이제 가장 공들여서 보내고 싶은 시간은 나와의 데이트 시간이다. 나 자신이 충만할 때 외부에 대한 헛된 바람을 품거나 타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 결과 역설적으로 그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게 된다. 혼자만의 시간은 바쁜 사회생활에 지친 누군가에게도 하루, 일주일, 한 달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일에서 다음 일로 넘어가기까지의 완충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충전 경험이 되어준다. 심지어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 그저 멍하니 마음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여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다. 혼자서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기초 기술 중 하나이다. 50부터야말로 진짜 공부를 시작하기 좋은 나이. 안타깝게도 20대 후반을 경계로 인간의 생리 기능, 소화 흡수 기능, 운동 기능, 대사 기능, 정신 기능 등 거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다. 앞서 근육은 나이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하나 나이 들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두뇌다. 기억이나 지식 등과 관련된 두뇌 기능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향상시켜 나갈 수 있으며 특히 노화에 따라 급격히 쇠퇴하지 않고
사용 여부에 따라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특성을 지녔다. 나이는 절대 핸디캡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막연히 의미를 이렇게 많이 모른 채 보이네. 공부해야 했던 젊은 시기보다 경험과 갈증으로 인해 더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비로소 진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인 것이다. 저자는 50이 넘은 나이에 그 자격증 취득 시험을 4개나 봐서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고진감래라고 했던가? 기적처럼 모든 자격 시험에 합격했다. 심지어 요리기술사 시험에는 상위 기록으로 수상까지 했다. 일과 병행하는 공부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이때만큼 하루하루 가슴 뛰며 행복했던 시기는 없었던 것 같다. 두뇌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대한의 공부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돌파의 경험이 필요하다. 한계치를 설정하고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 두뇌의 역량은 한층 커진다. 기댈 수 있는 취미 하나쯤 생기면 달라지는 것들. 단언컨대 나이가 들고 나면 취미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생활의 질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예전부터 즐기던 취미를 늘어난 여유 시간을 활용해 더욱 심화시켜도 좋고 전혀 새로운 것을 시도해도 좋다.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기 위해 평생 함께할 그런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취미가 좋을 것이다. 취미를 가져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렇게 되면 좋다. 심지어 그것이 새로운 업이 된다면 또 다른 성취의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경험을 만끽하는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다. 꽃꽂이나 다도 같은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분들을 보면 비단 기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수양 면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 물론 명랑은 있지만 정작 만나보면 깊이는 부족하고 거칠에만 신경 쓰는 분도 없지 않다. 그런데 취미생활을 할 때의 장점 중 하나는 배우고 싶은 상대를 내가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스승은 고도의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기능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문화나 사상도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향기까지 스며들어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동적인 취미인 골프와 정적인 취미인 그림, 이처럼 정반대 성격의 취미를 함께 즐기는 것도 생활을 다채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워드 가드너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다중지능이라고 해서 비단 한두 가지 영역에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방면의 재능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중 몇 가지만 활용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껏 사용해온 것과 전혀 다른 성질의 취미활동을 해봄으로써 써보지 않아서 굳어져 있던 영역의 능력을 활성화해보는 것은 여러모로 자극이 되는 일이다. 삶에서 생겨나는 많은 불행들은 실상 마음이 만들어내는 조화에 가깝다. 아껴주며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과거에 얽매였던 감정의 응어리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고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가능성을 갉아먹고 자신을 괴롭히기도 한다. 이렇듯 마음이 일으키는 풍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마음이 잘 자라도록 잡초를 없애고 거름을 줘야 한다. 마음을 풍성하게 덧셈하는 게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50이 넘으면 마음이 쉽게 흘러넘쳐 금세 밖으로 드러난다. 젊어서는 예쁜 얼굴이나 위장된 미소로 가릴 수 있었던 것도 처참하게 세상에 까발려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마음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은퇴 후에는 얼마나 돈이 있어야 하는지 신경 쓰고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초조해진다. 그러나 마음의 통장 잔고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그
긍정적인 감정들이 플러스 계정이라면 부정적인 감정들은 마이너스 계정이다. 플러스 재정을 늘리고 간혹 생겨나는 마이너스 재정을 순간적인 손실 처리로 떨어내야 마음의 통장을 늘 풍성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타인에게 투사하는 감정들 대부분은 깊이 들어가면 나 자신을 향한 것이기 쉽다. 분노, 경멸, 혐오 같은 감정은 다른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짓을 했기 때문에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평소 그런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다.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주고 토닥여주고 시들지 않게 잘 가꿔줘야 한다. 또한 재테크에 대해 공부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마음을 돌보는데 실패하면 인생 말년에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나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켜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 마음의 덧셈을 위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버리자. 50부터는 휴대폰에 수많은 연락처나 명함첩에 그득한 지인들, 자랑할 만한 인사들과의 교분 같은 것이 점점 필요 없어진다. 상당 부분 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잡음만 만들어내는 관계들이다. 특히나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휘둘리고 있다는 초조한 마음이 든다면 서둘러 그런 해로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끊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일에 집중하느라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법이다. 시도해보면 정말 허무할 정도로 쉽게 끊어낼 수 있다는데 놀라게 될 것이다. 또 하나 골라내야 되는 감정의 고랑은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이다. 이 역시 내가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대는 그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상대를 움직이고 변화하는 힘은 없다. 나는 내 마음만 표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상대가 어떻게 할지는 그 사람의 몫이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품기 쉽다. 하지만 이제 충분히 경험했지 않는가? 사람은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쉽사리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개의 기대는 그저 내 일방의 생각일 뿐이다. 관계를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감정들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해질 수 있다. 깨끗하게 비워진 홀가분한 마음 안에 나를 풍성하게 해줄 좋은 감정들을 채우면 된다. 스트레스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법. 물론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원흉을 근절해서 애초에 생겨나지 않도록 하면 최상이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인 이유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흔히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나서 바꿀 수 없는 일에 관한 것이며 22%는 걱정할 필요도 없는 사소한 것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 나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걱정은 단 4%밖에 안 된다. 그러니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증폭시킨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가 오면 아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것만 해도 마음은 많이 진정된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와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생활의 스킬이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전혀 다른 일, 예를 들어 취미 같은 것에 몰두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운동을 해준다. 운동은 두뇌에서 우리를 의욕적으로 만들어주는 도파민과 행복물질인 세로토닌이 분비되게 해주므로 즉각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된다. 셋째, 기분이 좋아지는 일, 예를 들어 목욕이나 산림욕 같은 것을 해줌으로써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명상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성이 없는 사람,
허세만 가득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만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일 뿐이다. 만약 친구라는 이유로 그런 관계를 지속해 왔다면 과감히 끊어버리자.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나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 좋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감정적으로 유대하고 아껴주지만 의존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나는 가족끼리도 어느 정도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행복과 슬픔 모두 온전히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성숙하게 스스로 감내하는 것이 좋다. 아끼는 사람과의 사이에 두어야 할 거리 감각은 더 중요하다. 장례식은 시간 될 때가 아니라 꼭 참석해야 되는 이유. 어른들에게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경사는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례식 같은 애사는 반드시 가라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의아해했는데 내가 당해보니 그 이치를 알 것 같다.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때,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힘이라는 것을 말이다. 돈 주고 버리는 게 아니고 장례식의 고물상에 경우 갖다 주면 돈이 바쁘게 됩니다. 손님을 치르고 사람들과 고인과의 추억을 얘기함으로써 슬픔을 승화시키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저마다 믿는 종교 형식에 따라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풀어지고 녹아내린다. 그런데 비단 주최자들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참석자들도 감정적으로 성숙해지고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바로 공감함으로써 느끼는 성숙함이다. 타인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보고 느껴보는 것은 원숙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바탕이 된다. 그러기에 나이가 들수록 어떤 종류의 애경사에 참석하든 형식적인 참석에 그치지 않고 함께 공감할 만큼 제대로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번에 상대를 이해하는 마법의 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느 순간부터인지 잔소리를 하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는 이해가 먼저 튀어나온다. 급하게 볼일 보러 나가느라 뒤집어 놓고 간 잠옷을 들어 올려서 차곡차곡 개어준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바깥의 누구에게 이해받고 살까? 애처롭고 측은한 마음이 든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최대한 잘해주고 싶다. 같은 음식이어도 더 좋은 것을 예쁘게 담아서 주려고 노력한다. 생필품을 살 때도 좋아할 만한 예쁜 물건을 사주고 싶다. 좋아하는 신발. 밖에 나갈 땐 추울까봐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두었다가 따뜻해진 손으로 차가워진 손을 잡아준다. 미소를 띤 눈으로 어느새 부쩍 휘어진 기민 머리를 아련히 쳐다본다. 가장 가까운 이들을 측은지심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태도다. 각박해진 마음으로는 무엇도 품을 수 없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서로 품지 못하면 우리 모두 너무 외롭지 않을까? 7장. 이것만 알아도 50 이후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진다. 의기소침해지고 움츠러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반면 작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용기를 끌어내서 무엇이든 시작하려고 만들다 보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긴다. 50 이후의 인생은 좀 더 예술적으로 살고 싶다. 나라는 사람을 교양이라는 물감에 푹 담갔다 뺄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런 방법은 없다. 그래서일까? 이 한 권만 읽으면 당신도 교양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하는 책들도 많이 있다. 단숨에 예술적 소양을 채워준다는 다이제스트 정보도 넘쳐나지만 그런데 막상 읽고 들어도 아무것도 남질 않는다. 예술적 소양이란 시간과 경험이 어우러져
오랜 시간 발효되어 비로소 향기를 내는 좋은 술과도 같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시대가 너무도 좋아졌다. 예술이 돈 많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중세 암흑기를 지나 많은 시민들이 그 수혜를 누리게 된 것은 르네상스다. 비유하자면 지금은 연중무휴 르네상스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너무 좋아. 주위를 조금 둘러보면 예술 체험의 매체가 얼마나 많은지 새삼 놀라게 된다.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수혜 접점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인터넷만 있으면 세계적 미술관의 작품들을 모두 관람할 수 있고 세계 유수의 클래식 공연도 현장에 가보지 않고 볼 수 있다. 멀티미디어는 예술을 향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매개다. 잘 만들어진 클래식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난해하고 지루한 그런 교향곡이나 소나타가 화면 속 아름다운 장면과 어우러져 뇌리 속에 각인된다. 여행 역시 그런 입체적인 경험 중 하나다. 뭐든 보고 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보기보다는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다녀오면 한층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다. 여유롭게 살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미디어나 컨설팅 회사 등지에서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얼마의 돈이 있어야 앞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라는 설문조사를 종종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억 원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20억 원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한다. 은퇴로 인해 수입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파트타임으로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요즘 금리로 따지면 자산가가 은행에 10억 원을 넣어놓고 받는 이자만큼 그런 소득을 버는 셈이다. 극단적인 비유지만 10억 자산가와 동급인 셈이 된다. 낮은 금리로 인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죽은 자산보다 당신이 건강하게 살면서 기회를 잘 포착해서 꾸준히 거두어낸 살아있는 소득 자산 쪽이 더 쏠쏠하다고 할 수 있다. 애초에 안정적이고 여유롭다는 보장 자체가 우리 삶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 10억 자산가는 100억이 아니면 불안하다고 느낄 것이고 100억 부자는 그 이상이 되어야 명함을 내민다고 생각한다. 끝도 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한 발 자유로워져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조금씩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면 된다. 10억, 20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월 20에서 3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노후를 위해 현명하게 투자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10년, 20년 흐르는 동안 자연스레 당신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50부터는 많이 버는 것보다 씀씀이를 줄여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어차피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리 쉽게 오지 않는다. 그런데 씀씀이의 경우는 40대 해오던 관성으로 계속 유지되어 오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요양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바로 돈을 쓰는 데 만족이란 있을까 하는 것과 호사스럽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 하는 점이다. 나이가 들어 몸이 많이 아프거나 돌볼 사람이 없어져서 요양시설에 가게 되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살던 사람도 짐가방 하나와 함께 들어온다. 체력이 나빠져 유동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에게 화려한 프랑스 요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리 값비싼 옷이 많아도 외출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제 돈을 쓰는 데서 오는 만족감 대신 매 순간을 소중히 하고 좋은 경험을 하며 자기를 아끼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만끽하는 연습을 시작하면 좋겠다. 나를 아껴야 돼. 젊어서라면 모르겠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 큰데. 난 돈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혹은 투자나 재테크 같은 건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돈은 인생의 모든 무게추가 되어 온통 관심을 집중시킬 대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도 되는 대상도 아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의 흐름에 동감하지 않아야 한다. 논리적 사고를 통해 헛된 욕망을 자극하는 상대의 논리적 허술함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상식 이상의 큰 수익 기회가 나에게 공짜로 올 리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매월 조금씩이라도 전도가 유망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배당 주식이나 리츠 상품에 투자하는 쪽이 노후 대비에 더 효과적이다. 투자 분석가나 은행 직원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서 내 자산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해보자. 나이가 들다 보면 이렇게 분주하게 발버둥치며 살아온들 과연 누가 이걸 기억해줄까 하는 허무함에 문득 엄습해오는 순간이 있다. 물건을 뺏셈 한다는 것은 하루하루 앞만 보며 살아가게 만드는 욕망의 굴레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노력이다. 마음을 덧셈한다는 것은 점점 더 희귀해지는 시간의 자원을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의 순간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삶의 방향을 선회해 나가는 동시에 조금이나마 세상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한다면 삶에서 느끼는 허무함이나 자조는 줄어들 것이다. 저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흔적을 남기려 노력한다면 한정된 우리의 삶이 남기는 여운이 오래도록 많은 이들에게 은은히 미치게 될 것이다. 이제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지 생각해야 되는 나이이다. 다음은 우리 생활에서 그 물건들을 최대한 줄이는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책의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후반부가 더 마음에 들어서 후반부를 먼저 설명드렸고요. 이 부분은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년에 100가지를 사고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면 10년이면 순식간에 1000가지 물건이 쌓인다. 그러니 오랜 세월과 더불어 나도 모르게 쌓는 물건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과감히 줄여야 한다. 단언하지만 타인을 위해 혹은 특별한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물건은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보아도 된다. 삶의 공간에는 나 자신이랑 미니멀 라이프 함께 사는 하고 가족 있어요. 것만 있으면 된다. 오늘 버리는 거 필요한 것을 최소로 이렇게. 소유하고 예, 필요한 다 쓴 사람이 다음에 또 가져가겠죠. 새로 산다. 이것이 바로 불필요한 물건을 들치지 않는 비결이다. 누구나 무언가를 괜찮은 완벽하게 거예요. 갖추면 밑도 잘해낼 수 있을 안 것 달아지는 같다는 환상이 있다. 싹 그래서 버리고 홈쇼핑 등에서는 운동 욕심이나 요리 욕심이나 외국어 학습 욕망 등을 골- 자극해서 필요도 골프 없는 신발이 고가의 장비나 규제를 사도록 부추긴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삶의 경험이 쌓이고 나면 인생에선 큰 노력 없이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득 보는 거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다. 심리학 연구 결과나 통계 수치가 말해주듯